윤 대통령 할 말을 한다. 이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정치권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 그 한국 전쟁, 6.25 전쟁 영웅들이 좀 송출이 되고 했는데 이게 결국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여러 한미의 동맹 그리고 군사 동맹 이런 걸 좀 홍보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죠. 한미 동맹이 이제 70주년을 맞이하는데요. 근데 얼마 전까지 문재인 정부 때까지 육사에서 6.25를 교육시키지 않았다라는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많은 분들이 참 분노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참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인데 그 초급 장교들이 그거를 배우지 않는다? 그럼 뭘 배운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 6.25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메가다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지금 있었을까요? 벤플리트 장군 이 아버지 부자의 희생이 없었다면 과연 대한민국이 있었겠습니까? 백선엽 장군이 이 낙동강 다부동 전투에서 정말 내가 뒤에 서면 다 쏴도 된다라는 그 결의가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지금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기억하는 거 이게 사실은 미국과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고 더군다나 저는 이 시점에서 당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대한민국의 16개국에서 많은 청년들, 나라들이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파병이 되어 왔습니다. 연합군을 형성을 했죠. 예. 자, 그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논쟁들 우리가 나라도 저 멀리 있나는데 우리가 뭐하러 지원해주고 가느냐. 우리가 가지 말자. 라고 많은 나라들이 이야기를 했다면 대한민국 못 사는 나라인데 그게 우리가 지원해줘봤자 우리 교육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인지. 알겠습니다. 그랬다면 과연 대한민국에서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지점을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조건 없이 16개 나라에서 이렇게 지켜왔다는 거. 바로 그 부분들을 저는 기억을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최근에 돈봉투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민주당인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이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늘 인도적인 그런 평화적인 지원을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해왔고 살상 무기라든가 이런 것은 공급한 사실이 없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우리 주권의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들 러시아를 포함해서 다 평화적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 경랑을 몰아오고 있습니다. 크렘린궁은 전쟁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러시아 최고위 인사는 북한에 대한 최신 무기 공급까지 언급했습니다. 만약에 실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그 파장과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우리 기업들에게 사실상 폐업 선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6.25 때 우리도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민간 살상 무기를 만드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원론적인 윤 대통령의 발언. 야당의 비판을 좀 일축한 것 같거든요. 그 무기 지원 관련해서도 대량 학살이라는 전제 조건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보면은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 대한 그 국지적인 부분을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또는 위기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중국과 대만, 타이완 얘기 또 우리 남북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지금 70주년 동맹 앞두고 지금 미국과 여러 가지 안보 관계가 지금 잘 형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차대한 사안인데 이 사건을 가지고 지금 이 발언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자꾸 윤 대통령을 공격하고
오히려 러시아 편을 드는 것 같은 얘기.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은 아시다시피 유엔에서 여러 가지 북한 제재 관련된 내용을 다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가 제일 중요하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공조가 세계적인 공조, 글로벌한 공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발언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 또는 민주당이야말로 돈봉투 사건에 알겠습니다.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자유주의 국가들도 이미 지금 다 러시아에 뭐 눈치 보지 않고 우크라이나 다 지원해주고 있다. 오늘 일부 언론에서 이런 뭐 그래픽까지 만들어서 저희가 인용을 해봤는데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는 이걸 너무 섣부르게 윤 대통령 독단적으로 추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어제 오늘 꽤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결국에는 대한민국을 안보 리스크뿐만 아니라 경제 리스크까지 빠지게 했다라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러시아와 중국의 그 반응을 보게 되면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쟁 개입이다라고 반발하면서 북한에 새로운 무기를 공급하는 방향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그 취지가 어떠했든 간에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굉장히 민감한 외교적 이벤트를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는 발언을 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 한반도에 어떠한 외교적 이익도 가져다 두지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좀 증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한미 국빈 방문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여러 공방이 있는 얘기를 저희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언젠간 말할 날이 있다고 그 할 말 지금 말하면 되죠. 강내구 감사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 사과에서 끝이면 법은 왜 있냐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기자회견 시간이 내일 밤이다. 모두가 잠든 뒤에 하려고 이렇게 비판하셨고요. 예. 이 와중에 국민의힘 지지율을 안 오르는 게 희한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반성과 쇄신이 없다. 양당 모두 따끔한 쓴소리까지 오늘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